네, 안녕하세요. 최준현입니다. 2025년이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다사다난했던 2025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참 잘 맞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전쟁도 있었고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불안하게 또 어떨 때는 또 편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대미 투자 앞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 많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화 환율의 약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우려.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이러다 정말 국내 제조업들 다 미국으로 가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지라고 하는 제조업 공동화 와 관련된 걱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무조건 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뭔가 나가는 기업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인센티브, 뭐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돌아오는 우리도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면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돼서 코트라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은 김주철 해외투자 국내복귀 지원실장님 그리고 정성우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셨으니까 일단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김주철입니다. 국내복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투자 국내복귀 지원실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차장, 팀장, 실장 이 커리어 3번에 걸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복귀와 관련돼서 해외 나갔던 기업들을 맞습니다. 국내로. 전문위원님도 간단한 자기소개 더불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우 전문위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실장님과 더불어서 국내복귀 업무만 한 7년 정도 7년? 근무했습니다. 이야. 이게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코트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하거나 아니면 진출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꼭 필요한 기관이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해외 나갔던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국내 돌아올 때도 코트라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트라는 1962년 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무역투자진흥기관입니다. 국문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과 투자가 업무의 두 축입니다. 무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투자는 외국인 기업 유치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 지원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코트라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복귀 지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 해외 기업들 국내 복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제조업 공동화를 막는다. 더 이제 공급망 관리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보통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내 복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2013년에 만든 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간단히 유턴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정해서 충족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해서 그 큰 폭의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리쇼어링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다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고 국가적인 법률을 만드는 건 우리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3년이면 되게 한참 전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해외로 그 빠져나간 공장과 일자리를 다시 국내로 좀 유치해보자 이런 게 그 주요한 목적이었고요. 그 당시 또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무렵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FTA를 활용해서 수출을 더 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국가 그 통상 전략과 맞닿아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좋은 FTA 제도 만들었으니까 굳이 나가서 맞습니다. 힘들게 관세 물고 수출하지 말고 국내에서 수출하면 좋다. 그렇죠. 그게 벌써 2013년. 그렇죠. 한 갑자가 돌았습니다. 12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성우 의원님도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하신 건가요? 보면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당시 상황이 90년대 중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92년 이제 수교 시작하면서 중국 동남아 등의 수교 국가가 늘어났고 또 더불어서 외교계 관계들도 계속 개선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또 진출국들이 한국 기업들을 대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무상임대 50년 뭐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그 중국 동남아 인건비가 당시에는 뭐 10만 원, 30만 원 정말 쌌어요. 예,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나가기에는 너무 좋은 여건. 그래서 진출 여건은 너무 좋았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공동화, 산업 공동화, 이제 공장이 비고 있다라는 문제도 겪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전략이 우리는 통상 전략을 강화하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FTA를 되게 공격적으로 일단 체결하기 맞습니다. 시작했고, 그래서 61개국 세계 2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토는 작지만 경제적인 영토는 전 세계의 85% 정도 수준까지 일단 넓혀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는 FTA 활용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출, 투자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TA를 통해서 제도는 좋았는데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들여오면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공동화도 막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이제 해왔는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벌써 12년 정도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 나갔던 기업이 집에 들어오면은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또 여기도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 오늘 이제 그 우리가 국내 복귀 기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일반적으로 국내 복귀 기업 하면 일반적인 의미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제 복귀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국내 복귀 지원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된 즉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오늘은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인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그 잠재적으로 모두 대상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된다. 예. 국내 복귀 이제 좀 더 이제 요건적인 관점에서 우선 보면 해외 진출 기업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에 해당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국내 해외 모두를 이제 확대하려는 기업. 국내 사업장, 해외 사업장 다 확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내외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생산을 이제 재배치를 좀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하려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철수하려는 기업.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세 유형 모두 국내 복귀하려는 기업은 국내 복귀 지원 제도의 잠재적인 대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철수를 완전히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사업장도 있고 해외 사업장도 있는데 양쪽 다 늘리고 싶은 사업장도 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게 뒤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또 위원님께서. 그래서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현실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복귀라는 용어를 저희 제도에서 쓰는 복귀랑은 조금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기업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이제 해외 학대, 국내 학대 하는 경우에도 저희 제도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이밍 자체를 너무 늦게 하셔가지고 소급전이 안 되냐. 이것도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군요. 그래서 아쉬운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복귀라는 것이 또 이제 오해를 불러오는 게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근데 막상 저희 제도를 이제 이해하시다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저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반대로 해외 법인이 하나 있다. 그다음에 국내 법인이 하나 있다. 하나하나만 있는 기업이 해외 법인을 청산을 하고 이제 투자할 여력이 없이 이제 기업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오히려 저희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로는 좀 지원받기가 어려워지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이 뭐 80개씩 있다고 이제 물론 이제 생산 사업장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더 적겠습니다만 이제 해외 사업장이 뭐 10여 개, 뭐 몇십여 개 사업장을 다 접고 들어오는 거는 저희 국내 복귀 지원이랑 해당 사항은 없고요. 하나의 사업장, 해외 사업장 중에서 하나의 사업장이 좀 이슈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이슈가 발생하면 그걸 매칭해서 이제 국내 복귀 선정 제도와 이제 연계해서 지원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국내 복귀 같은 경우에는 유턴법에 규정된 법정 요건으로 총 이제 4대 요건으로 저희가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안내를 화면 보시면 네 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선정 요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장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해외 사업장을 진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것. 정상적으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이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2년 이상 하신 기업이라면 일단 잠재적인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에서 2년 이상.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이다라고 주장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이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추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 요건을 저희가 이제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번, 2번 요건을 만족하신 상황에서 이제 3번, 4번 요건이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말씀드릴 때 이행 요건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해외를 이제 줄이는 과정, 줄이거나 접거나, 그다음에 국내를 늘리는 과정. 이게 3번, 4번 요건인데 해외 사업장 구조적 요건은 예전 같으면 청산 양도.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을 다 문을 닫고 그다음에 국내로 들어올 때만 지원. 그것만 한정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축소라는 요건, 그다음에 면제라는 요건. 그래서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중에서도 축소라는 개선, 그다음에 면제를 통한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달성하기 매우 쉬운 조건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장을 면제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해외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 투자만 해도 국내 복귀 기업이라는 이제 요건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유턴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되는 게 이제 해외 사업장 구조 요건이 면제라는 게 생긴 거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국내 사업장 투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신설이나 증설이나 이제 이런 건축 행위를 했었어야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기존 지어져 있는 공장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생산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드렸다가 최근에 이제 네 번째 개선된 게 국내 사업장에 우리가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 빈 공간이 많이 놀고 있는데 그런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하는 기업도 국내 복귀의 투자 요건에 만족한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를 산업부에서 이제 제도 개선해 주셨어요. 어쨌건 폭은 되게 넓으니까 일단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해외 사업장을 접는다, 뭐 줄인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민도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코트라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게 되게 또 아쉬운 사례가 해외 법인을 다 청산을 완료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원해 줄 게 없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인센티브라는 게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국내로 투자하시는 단계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만약에 구조조정이 계획 중인 단계 저희가 이제 현재 시점으로부터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4년간의 계획, 그다음에 지금부터 투자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의 계획을 현재 심사를 해서 이 계획치는 국내 복귀와 요건에 부합한다. 그래서 선정 확인서를 현재 시점에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다 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 때부터 산업부와 코트라와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잘 하시면서 이제 계획 수립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에 다 갔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야, 우리 베트남 사업장 요즘에 너무 인건비도 오르고 힘들어. 좀 접자. 그런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한 3년은 걸릴 것 같아. 그럼 26, 27, 28.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접고 국내에 들어와서 뭐 건물도 좀 다시 장만하고 뭐 하려면 한 2년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럼 2030년 정도 돼야 될 텐데 이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현재 선정이 바로 되시는 거예요. 현재 선정이 되니까 미래에 받을 수 있다. 이 사실 이제 많은 국가들이 다 리쇼링을 외치고 요즘에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일본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제도들을 우리도 또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뭔가 또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진짜 뭐 어떤 내용이 된 건가 좀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이제 복귀 요건을 면제한다거나 좀 혜택을 이른바 좀 그 파격적인 혜택, 파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첨단, 소부장, 핵심 공급망 관련 기술에 해당이 되면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그러니까 축소라든지 철수라든지 이런 요건을 면제받을 수가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해외 사업장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국내 투자만 하면 그대로 완전히 놔둬도 되고요. 그래서 단 업종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업장 축소나 철수하지 않더라도 국내 투자 증설 투자만 하면 국내 복귀로 인정해 준다는 이제 다소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 기업이 유치하는 것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좀 그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첨단 업종, 그다음에 소부장, 그리고 핵심 공급망. 뭐 디테일한 것들은 또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요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외 사업장 유지하고 맞습니다. 국내 투자만 해도 복귀 기업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 디테일을 지금 자료 화면으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그 해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 기술이 조금 그래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잡아가셔야 될 이제 기술 목록을 제가 자료로 이제 준비를 해본 건데요. 네네. 그 국내에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첨단 산업에 있거나 아니면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같은 공급망 안정에 해당되시거나 네네. 그다음에 국가 전략 기술,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해당되신다면 네. 해외 요건 이행 없이 지원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 팀이나 회계팀 같은 경우에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첨단 기술 제품 확인서, 그다음에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확인서는 네네. 산업부 장관직인으로 이렇게 확인서가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신 부분은 지금 자료 화면에 이제 제가 줄을 쳐넣어서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세액공제 받으실 때 그 기술 심의 같은 거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액공제 받으신 거 첨단 기술 세액공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조회해 보시면은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기술 이제 인정받은 게 있는데 그 세액공제 자료가 있으시면 이제 우리는 잠재적으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권에 해당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기존에 뭐 기술 관련 확인서 또는 세액공제 자료 이런 게 있으면 제일 쉽고 만약에 이제 난 그런 건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당될 거야. 그러면 일단 상의 드리는 게 좋다.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놓치고 지나가면 되게 억울할 것 같으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2025년 돌이켜보면 정신없던 한 해였는데 특히나 이제 통상환경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FTA 그래서 무관세로 수출하던 게 이제 15%를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됐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어려웠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뭔가 좀 특단의 대책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특단 뭐 이런 거 없나요? 사실 그 2025년에 산업의 키워드 딱 하나만 이제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누구나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을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산업부에서도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20년에는 코로나 25년에는 어쨌든 미국이 촉발하고 있는 이 보호무역, 자국 이제 우선주의처럼 이제 챕터가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정말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투자 계획을 언제 할지 어디로 할지에 대한 이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미 관세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지원 정책으로 산업부에서 내놓은 게 관세 피해 기업에 해당이 되시면 이 기업들도 해외 요건을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세 때문에 지금 15% 기본 이제 상호 관세 때문에 수출액이 20%인가요? 그래서 매출액의 20%, 영업이익의 20%인데요. 이제 기준 시점을 올해가 2025년이니까 딱 직전 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놓고 25년의 매출액, 25년의 뭐 분기별, 반기별 이제 끊어서 하셔도 되는데 그 영업이익이 25년에 만족하시거나 혹은 26년까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20% 이상 감축이 되면 관세 피해 기업으로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해외 요건 면제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관세로 인한 피해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근데 요거는 이제 2026년 내년 1년까지만 이제 되는 거니까 부지런히 맞습니다. 이제 결산 서류 나오시면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간에 이제 앞에서 실장님도 이제 강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아니 이제 국내 복귀 그러면 해외를 줄이고 이 복귀 폰 해야 되는데 아니 밖에서 살림은 그대로 차려놓고 국내에다 다시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이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판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 달랐습니다. 이제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 핵심 기술, 에너지, 데이터 등 이제 분야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는 시대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해외 현재 성과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은 기업이 있는데 굳이 해외 법인을 줄여라. 축소하라 하는 것도 이제 좀 기업에게는 좀 이래 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몇몇 기업이 떠오릅니다. 해외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업종들이 있죠.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결국 이제 핵심에 더욱 집중하자. 즉 이제 한국에서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줄이고 하는 것도 사실 요건상으로 중요한 요건이 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최종 목적은 우리 한국에서 생산을 늘리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에 더욱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은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에 좀 변화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해외에서 돈을 잘 벌면 거기서 계속 잘 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좀 뭔가를 해주면 우리가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이 공급망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해외에서 잘 되는데 굳이 이제 없앨 필요 없다. 그대로 놔두고 이제 국내를 늘려도 또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 생산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제 또 안전판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제 복귀라는 것이 우리가 사전적 의미보다는 훨씬 폭이 넓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전문위원님하고 실장님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이제 제도와 관련돼서는 항상 그러면 우리가 뭘 받는데 얼마나 해주실 건데 뭐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단 말이죠.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 제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제도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일 필요로 하는 뭐 세금 깎아준다 아니면 현금으로 뭐 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이 뭘 주는데라고 했었을 때 현금 지원,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원하는 게 법인세 감면. 일단 이 두 가지 골자를 중심으로 두고 저희가 한 10여 가지 정도 인센티브 패키지가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예. 그 자료 화면 보시면은 크게 이제 제가 저희 코트라에서 세 가지 단계의 인센티브 이제 메뉴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사업장 엑시트하는 과정, 문 닫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센티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완료하고 나서 운영하시는 단계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3단계 지원을 받으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은 어떻든 조정을 안 해도 되지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뭐 매각하든 줄이든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또 새로 장만하거나 할 때도 도움 받을 수 있고. 여기까지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국내 투자한 공장을 운영할 때 또 필요한 것도 도움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일단 뭐 제일 많은 관심이 있을 거는 일단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은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첫 출발점이 이제 해외 사업장에서 뭔가 충격이 받았을 때 청산 양도 혹은 뭐 이제 약간의 다운사이징, 이제 일부 줄이는 부분까지도 기업들이 이제 마주하는 환경일 텐데 그 해외 사업장 청산 양도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진출국에서 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거 잘 안 하다가 아주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코트라 무역관이 한 130여 개국에 이제 무역관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신층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현지 로펌들이나 맞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뭐 세무법인, 노무법인 통해 가지고 현재 이슈들을 정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을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현금 지원이 저희가 USD 2만 불까지 미국 달러로 2만 달러까지 2만 불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무법인들을 용역사로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증빙을 해서 이제 용역을 수행하셔도 되고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한 모델일까? 모델 컨설팅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 같은 범주로 놓고 이제 용역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좌우간 해외 사업장을 조정한다. 뭔가를 할 때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습니다. 제일 금액으로 보면 제일 큰 거는 이제 국내 사업장. 이제 해외에서 뭐 놔두던 줄이던 잠깐 국내로 들어오면 땅도 사고 아니면 빌리던 뭐 이제 여러 가지도 새로 할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또 핵심이겠군요. 보면 사실 이제 기업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투자 보조금과 이전 보조금인데 이제 이 보조금이 현금 지원을 의미하는 거, 캐시 그랜트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크게는 투자 보조금이라는 거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딱 쉽게 생각하시면은 땅 사고, 땅 사야죠. 땅 산 거 위에 공장 건립하고, 그다음에 공장 건립한 거에다가 기계 구입해서 넣고, 설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입지 설비에 대한 이 투자로 구성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투자일 텐데요. 이 입지 설비 투자 금액에 대해서 기업당 현금 600억 원까지. 600억. 사업장당 300억 원. 그래서 이게 사업장당 300억 원, 기업당 600억 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공장 두세 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한도는 600억 원으로 해놓고 한 공장당 300억 원까지 최대 300억까지 현금 지원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 보시면은 입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 그다음에 설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나 기계 구입비 같은 것들인데 이 투자 금액이 만약에 대략 합쳐서 한 1,000억 정도가 된다. 이 1,000억 정도에다가 제가 지원 비율이라는 게 이제 타리피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뭐 일반 지역, 일반 업종에 같은 경우에는 대략 24%. 이제 여기에 이제 업종별로 가산한다거나 고용으로 가산한다고 하면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서 40%, 5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똑같은 돈을 써도 어느 지역에서 쓰느냐. 맞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만약 1,000억 투자에서 한 20-30% 정도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현금 200-300억 정도가 캐시백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데 어쨌든 이 보면은 이제 업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 당연히 이 우리나라 모든 제도들이 그렇다시피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좀 차등이 있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실수록 그다음에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만약에 산업위기 재난 지역이라든지 고용위기 지역이라든지 좀 어려운 지역에 가실수록 저희가 퍼센테이지 좀 더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인력 채용하시기에는 이제 여력 좀 부족하실 텐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만약에 인력 채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그거에 비례해서 지원비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다 생각도 들고 600억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600억은 당연히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사업장당 300억 최대 600억 기업 단위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막상 이제 비수도권에서 사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걸리는 게 이제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가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뭔가 가능한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복귀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해외에서 출발한 기업이잖아요. 지금 해외에 이제 진출했었던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저원가 베이스를 목표로 해서 진출했었기 인건비가 때문에 저렴했죠. 그래서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렴한 인건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저희가 E7, E9 비자를 통해 가지고 그 외국 인력을 데리고 오실 수 있도록 아니면 꼭 데리고 오는 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의 이제 고용노동센터에 그 외국인 풀들이 있거든요. 그런 풀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쿼터를 좀 확대해드리는 방향에서 E7 비자, E9 비자를 이제 도입하게 됐는데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생산 인력들 이제 확충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7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죠 보통.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이라든지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석박사 이상급의 전문 인력들 채용할 때 E7 비자가 보통 필요한데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생산 업종 제조업이잖아요. 라인에서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잔뼈가 굵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생산 관리자 형태일 텐데 생산 관리자에 해당이 되시면 제가 E7 비자 들여가지고 그 인력은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와 같이 이제 정말 청춘을 바쳤다 이런 분들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풀 세트네요. 일단 땅 사고 건물 설비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해외 인력 중에서 내가 꼭 데려와서 쓰고 싶은 인력들도 데려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국내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고령화 이런 문제 고려해 보면은 결국은 해외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동화 또는 로봇 도입 뭐 이런 것들은 필수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설마 이거는 안 되겠죠 보면? 아닙니다. 그 산업부에서도 이왕 해외 나갔다가 국내 재투자할 때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이제 저희가 선진 기술의 통신 환경이라든지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화 하게 되면 이 스마트 팩토리화 할 때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복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의 정책 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해당되실 때 저희가 가점을 들여가지고 우선 국내 복귀 기업, 국내 복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뭔가를 하던 일을 국내에서 한다라고 할 때 이왕이면은 자동화 또는 뭐 로봇 이용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지원해 드립니다. 일단 뭐 들어오면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고 사람을 채용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데 투자금은 여전히 이만큼 들어갔고 세금도 내릴 문제가 또 사실 막막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흑자가 발생했을 때 시점부터는 이제 법인세 같은 것들이 발생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자를 할 때 투자 셋업하는 과정도 스케줄에 넣어서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캐시플로우 분석하실 때 공장 이제 셋업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 시점의 캐시플로우도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외 법인에서 운영할 때와 국내 법인 운영할 때 이제 그런 캐시플로우도 이제 비교 분석하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법인세 감면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네. 지방세 감면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관세 감면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 법에 의해서 지금 보장된 맞습니다. 겁니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제 국내 복귀 기업들을 특례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면 100% 감면을 7년간, 그 다음에 이후 3년간은 50%, 총 10년간 예. 법인세를 안 내든지 맞습니다. 반만 내든지. 예, 오.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서는 법인세를 한 10년간 정도는 감면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관세 말씀을 드렸는데 예.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왕 그 한국에서 공장 투자하실 때 네네. 사실 막 그 ASML이나 뭐 이제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거나 유럽에서 수입하거나 선진국들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들이 이제 왕왕 있을 텐데 네네. 기계 설비 도입할 때도 관세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감면을 해드리거나 50% 감면. 그래서 설치 시에도 그 관세 감면 같은 것들 혜택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게 이제 해외에서 내가 그럼 국내 기업이 새로 이제 설비를 해외 수입할 때는 이제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예. 그래도 내가 해외에서 쓰던 그 물건들 중고 장비들이 있는데 예. 이거 들어올 때도 중고 장비들도 만약에 관세 부과가 된다면 네. 저희가 감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쓰고 있던 장비도 네. 들어오실 때 만약 관세 붙는다면 네네. 저희가 관세 감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뭐 디테일한 조건들은 기업마다 다를 테니까 한번 맞춰 보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기업을 이제 설비를 넣고 가동을 해서 돈을 벌을 때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 참 파격적인 지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제 12년째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12년 동안에 과연 이제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들어왔나라는 것들이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이 정책에 힘입어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156개사. 네, 그 신고액 기준으로 6.5조 원. 6조 5천억 정도가 지금 국내로 투자가 됐다. 6.5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고. 네네. 근데 이제 제도 시행 초반에는 예. 이제 주얼리, 신발 등 소비재나 노동 집약적 분야의 기업들의 어떤 소규모 투자가 주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공급망 위주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서 최근 5개년간을 봤을 때는 소부장, 첨단 업종 기업의 국내 복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복귀 기업의 주종은 이제 소부장이나 첨단 기업이 그 비중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전체 누계 156개 기준 전체 50%에 가까운 74개사 기업이 이제 소부장 업종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24년 말 기준으로 이제 약 40%의 기업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상장사들이 많이 있군요. 그리고 기업별 평균 투자액도 상당히 늘어나서 이제 그 1,000억 원대 평균 기업당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뭐 규모 자체도 생각보다 훨씬 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러한 업종으로 좀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방금 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산업부 코트라에서 관리하는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이행을 하고 지원받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제 해외 투자를 했다가 복귀하는 실제 인앤아웃 통계와는 좀 이제 믹스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복귀 기업 선정된 기업 수는 지원받고자 이제 하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아서 떠먹여 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이거는 신청을 하고 내가 해당되는지는 확인하고 이 정도의 노력은 필수적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샘플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드네요. 일단 저희가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진출국에서의 그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영업 비밀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말씀해드리는 부분 좀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뭐 회사의 일일은 다 말씀 안 해주셔도 뭐 대략적으로. 일단 박사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주력 산업이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랑 자동차. 최근에는 이제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일 텐데 제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장비의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충북의 반도체 기업인데 이 기업은 아세안에 생산 기지를 두고 이제 저원가 베이스로 이제 생산을 했던 기업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 아세안 쪽에 생산 공장이 있으면 여기서 생산했던 제품이 북미 혹은 글로벌 수요에 대응이 될 때 관세 리스크가 많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우회 수출 논란 때문에 또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좀 관세 리스크, 비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네. 일단 판단이 들어서 네. 최근에 선정된 기업인데 네네.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연락은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정은 이제 그 2025년도에 되셨는데 네. 2021년도부터 저랑 이제 이 국내 복귀 기업에 신청할지 말지에 대한 거를 한 4년 정도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다가 정이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25년에 우리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기업인데 네네. 그만큼 이제 투자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근데 결정을 내리는 시점으로부터는 제가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선정을 해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형이 그 유휴면적 투자 유형, 이제 기존 공장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맞습니다. 그걸로 돼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고요. 이 기업이 한 100억 정도 보조금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반도체 기업이고 유휴면적 활용하는 케이스로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중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많이 갔다 요즘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가로 보면 제가 국내 복귀 기업이 중국에 가장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나가는 기업들 비중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중국 자동차 부품 기업이 특히나 이제 이슈가 최근에는 파워트레인이 당연히 가솔린 내연기관이었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이제 그럼 이제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도 가솔린 내연기관 만들던 기업은 당연히 좀 피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할 때도 국내에 들어와서 전환할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하지만 이런 업종 전환 이제 같은 중분류 산업분류 중에서도 중분류까지 동일하면 하던 일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 바뀌는.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고 인정해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의 사업 재편을 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이 중국 자동차 부품 기업은 어쨌든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보조금을 한 400억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업 사이즈와 상관없이 투자를 좀 건실하게 투자를 하는 기업이면 투자를 많이 하면 진짜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야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지역, 뭐 고용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조금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베트남 저희가 IR을 갔었었는데요. 베트남 가서 에너지 전기 장비 만드는 회사를 만났었는데. 그 기업은 베트남에서도 투자 확대가 계속 필요하고 한국에서도 투자 확대가 계속 필요한 기업이었거든요. 양쪽.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국내 복귀와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제도 이제 안내를 딱 해드리고 그러면 저희 제도를 활용해서 국내 투자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제도를 좀 깊이 있게 보지 않고 복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은데 나랑 관련 없어.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 저희 제도와 이제 연계가 돼서 저희 투자 지원했다라는 점으로 세 가지 사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가 국내로 들어와서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지원 대상이 아닌지는 무조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방금 정성우 의원도 얘기했듯이 그 업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뜨거운 한류는 단연 AI하고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 정성우 의원이 소개한 사례들은 이제 우리나라 그 AI와 전력의 경쟁력을 이제 크게 강하게 해줄 그 의미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반도체 패키징 기업 같은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큰 틀 속에서 이 한국 법인이 이제 최근 들어서 삼성과 엔비디아 향 공급이 크게 늘면서 그 한국으로의 복귀 즉 한국에서 증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례로 이제 언급되었던 그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그 해저 케이블 만드는 회사가 10여 개 남짓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복귀 즉 한국에서 이제 증설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그 미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을 이제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로 봐서도 역시 그 자동화, AI, 친환경 설비가 가장 이제 잘 갖춰져 있는 한국에서 좀 공급망 리스크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적 선택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건비가 저렴해 아니면은 뭐 토지 가격이 저렴해 자관 생산 가격이 저렴하면은 무조건 나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품목별 또 제한 조건도 많아지다 보니까 따질 것들이
많고 꼭 국내가 무조건 비싸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보면 뭐 업종, 지역, 고용 규모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맞추면 많은 지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누구한테는 잘 물어보고 우리가 해당 사항이 되나요? 무슨 서류를 갖춰야 되나요? 이거를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그 국내복귀 기업 지원 제도는 일단 산업부 해외투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해외투자과에서 코트라가 위탁 운영을 받아가지고 코트라가 이제 전반적인 국내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총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기본적인 상담은 이제 저희 코트라 국내복귀 기업 센터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네.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 무역관에도 그 국내복귀 담당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해외 무역관으로 연락을 바로 주셔도 되고 저희 본사 국내복귀 기업 지원센터로도 연락 바로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락드리면 일단 저 전문위원님하고 일단 먼저 상담. 그렇게 되는군요. 보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셨던 제조업 공동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도대체 우리가 뭐가 남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벌써 12년 넘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유턴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투자만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를 설명을 쭉 드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쭉 해오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또 화면으로 이제 보게 된 계기로 한번 또 몇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업 경영 환경과 이제 통상 환경을 볼 때 이제 급변, 불확실성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해외 공장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제 우리 기업을 이 공장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기업의 그 생존과 직결된 이런 그 시대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기업들 고민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국내 복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한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그리고 전략적 가치 적극 활용해서 한국에서 또 한 단계 더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빠르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탈세계화, 세계화 시대에서는 생산 비용이 적은 지역을 찾아가는 게 무조건 유리했죠.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변화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 공동화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국가 전략과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편의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겠죠. 하지만 제도를 맞춰보고 좀 이건 더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건의도 해주시고 요청도 해주시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또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해외 복귀 기업 국내 진출, 국내 복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 제도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코트라 관계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장시간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드리면서 오늘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